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국가직 9급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9급 면접, 일반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과는 또 다른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영상을 좀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필기 그리고 면접 앞두고 있는 분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최합까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9급 면접 먼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면접 당일에 응시자 교육과 각종 서식을 우선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기기술서라고 불렸던 바로 개별 면접 과제인데요. 경험형, 상황형 이렇게 각각 한 문항씩 총 2문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 시간은 총 20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아주 간단하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평정표 화면에 보여드리면 본인 필적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직렬,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필 성명, 쓰는 란이 있죠? 이 부분을 작성하시게 되고요. 2매를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면접위원이 2명이라는 거죠. 2대1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렇게 총 5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할 경우 우수. 위원회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필기시험 상관없이 불합격이 되는 바로 미흡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언제 우수를 받아요? 언제 미흡을 받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미흡병에 걸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미흡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자, 미흡은 언제 주냐? 일단 너무 떨 때, 너무 떨어서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면접장 들어갔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면접관이 여러분의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실수하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불안한 감으로 가면 결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동문서답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할 때 있죠. 뭐 한두 번이야 면접관이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의 기회를 주는데 거기서도 갈피를 못 잡아서 동문서답하는 경우 그런 경우 또는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해서 어떤 하나에 치우치거나 또는 너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 이럴 때는 미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느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잘 대처를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미흡으로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정표와 개별 면접 과제를 작성을 했다면 조별 응시 순서에 따라서 개별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별도의 장소에서 이 5분 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국가직 9급 면접에서도 중요한 면접 전형 중 하나가 바로 이 5분 발표입니다. 자, 10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표문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제가 작성이라고 안 하고 검토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응시 요령에도 검토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따로 작성 용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문제지 하단에 메모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고 그걸 보면서 5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줄글을 쓰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 구조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0분과 5분 발표를 작성을 했다면 이제 본인의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대망의 면접장에 입시를 하게 됩니다. 면접시험 평점표를 본인 기준 오른쪽에 있는 면접위원에게 평점표입니다 하고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응시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면접관이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면접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점표입니다 드리면 네 앉으세요 그냥 바로 면접관들이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목례만 하시고 바로 착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관 2명, 나 이렇게 2대1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5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꼬리 질문이 약 10분 내외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추가적인 질문 이루어져서 총 3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일반 지방직 9급 그리고 서울시에 비해서 훨씬 긴 면접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보면 걱정되는 게 있죠. 네, 바로 개별 면접과제 그리고 5분 발표. 이거 어떻게 써요? 네, 5분 동안 어떻게 발표해요? 이런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개별 면접 과제인데요. 20분간 2개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경험형, 상황형. 경험형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추측하는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직렬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범용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상황형은 다르죠. 직렬에 관련된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질문이겠죠. 경험형이 여러분의 과거를 추측한다면 상황형은 여러분이 해당 직렬 공무원이 되었을 때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갈등이 형성된 경험과 그에 대해 자신이 어떤 역할이나 활동을 했는지 작성하시오. 이런 경험형 문항이 있었습니다. 뭔가 되게 길게 어렵게 써있지만 핵심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갈등 해결 경험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요약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바로 보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통적으로 상황, 행동, 결과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할 때였는지 또는 봉사활동을 할 때였는지 또는 어떤 회사를 다닐 때였는지 이렇게 그 시기나 상황들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나의 경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갈등에 대한 문항이었다면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 졸업 과제를 할 때 다른 실험의 자료를 이용하는 문제로 윤리적으로 갈등함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작성을 하고요.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 조교의 실험 자료를 그대로 쓰자는 조원들의 의견이 생김.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었는지 이 상황에서 드러나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행동은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또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그 갈등을 그냥 수능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원들과의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간적, 공간적 문제로 실험을 하는 것을 꺼리는 조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실험을 진행하는 그룹과 결과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룹으로 역할을 분담함. 이런 식으로 상황 안에 하위 문항으로 어떤 함 이렇게 요약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과 나와야겠죠? 조원 모두가 불만 없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고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음. 윤리적 갈등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움. 이런 식으로 결과 또는 느낀 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형은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계속 숙달이 되다 보면 이러한 이 경험형에서 시간 단축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묻는 키워드들이 또 갈등 또는 뭐 성취, 도전, 보람, 또 실패, 또는 어떤 원칙, 또 윤리, 협력, 이러한 창의, 이러한 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요소들마다 내 경험을 하나씩 개발을 해 두시고 그 해당 주제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경험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어차피 경험형 질문은 하나 나오니까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 리더십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갈등 해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의 소재를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황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직렬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건지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근거, 그 다음에 사후 보완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조금 범용적인 사례일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당신의 부처는 최근 언론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당신이 접촉하던 기자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다. 당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언론의 홍보 활동에 의해서만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이 상황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판단. 관계가 악화된 기자와 관계 회복을 노력하여 언론의 홍보 활동으로 프로젝트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겠음. 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또는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좀 선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선 어떻게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이런 판단을 하겠음. 이렇게 좀 더 단계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근거겠죠.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언론의 홍보 활동이 불가피하므로 기자와 관계 개선을 노력하겠음. 프로젝트의 실효성 보장 방안으로 언론의 홍보 활동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네, 이렇게 내가 그 판단을 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보완 및 사후 조치입니다. 어떤 가치 판단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 생기는 하나의 공백이나 오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작성하시면 되겠죠. 기자와 관계가 악화되었던 원인에 대해 업무 시간 외로 대화할 기회를 마련 후 좋은 관계를 지속하겠음.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공직 적용 계획.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는 공직자가 되겠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작성 용지에 줄이 있습니다. 그 칸에 잘 맞춰서 글씨 예쁘게 깔끔하게 눈에 잘 보이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이런 기출들 보시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구조나 그런 목차를 잘 세워서 시간 단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면접 과제를 작성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겁니다. 경험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한 이유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바로 갈등이 해결되더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황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그러면 이런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개별 면접 과제만큼이나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5분 발표인데요. 5분 발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의 아주 짧은 검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작성을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타 지방직이나 서울시 9급과는 다르게 공직 가치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주고요.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와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함양할 건지 또는 이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노력,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중국 어선이 우리 지역을 경미하게 침범을 하였는데 이를 장군과 아전들이 보았지만 상부에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나중에 침범 사실이 심해지자 그제서야 보고를 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 장군과 아전에게 필요한 공직 가치를 작성하고 이런 경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기술하시오. 네, 이렇게 어떤 제시문이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공직 가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자료가 세종대왕이 세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의 17만 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그 내용을 제시문으로 주고 찬성이 반대보다 2만 명이나 더 많았음에도 이렇게 시행까지 오래 걸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공직 가치를 유추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시오.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감이 오시죠? 어떤 역사적인 거 아니면 또 최근에 현대적인 것도 최근 사례도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 가치를 많이 묻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 또는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지원자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공직 가치가 뭘까요? 네. 공직 가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 자세, 역량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공직 가치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암묵적으로 이 공직 가치들을 활용을 합니다. 공직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누면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가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그리고 공직관을 나누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윤리관을 나누면 청렴성, 공익성, 도덕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9개의 공직가치가 있죠.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해당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가치를 하나를 쓰셔도 되고 2개를 쓰셔도 되고 어떤 분은 3개까지 씁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추구하는 공직 가치와 이와 충돌하는 가치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차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첫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이런 취지나 배경을 말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야 되겠고 세 번째는 공직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렇게 마무리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나의 각오나 포부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은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취지 및 배경, 둘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추구하는 공직가치, 그리고 해당 공직가치와 충돌하는 가치를 말씀드리고 셋째, 공직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저의 각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취지 및 배경입니다. 하고 쭉 얘기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5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저의 작은 노력이더라도 국민 인식에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분 발표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메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부터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고 면접관과 눈 마주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국가직 9급 면접, 개별 면접 과제 5분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틀과 구조를 갖고 자꾸 연습을 해서 면접장에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만능 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도 가능하시고 또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신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저는 이렇게 학원에 직접 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수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깨알 홍보였고요. 어쨌든 국가직 9급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